안녕하세요. 이제 또 문제풀이에서 교재 또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8페이지 보시면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36페이지로 가시면 과세 대상 자산이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기타 자산, 파생 상품 이렇게 이제 크게 큰 카테고리 5가지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를 또 세부적으로 외우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36페이지 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과세 대상 중에 하나씩 세목을 다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3번 그 주식은 이거는 지금은 굳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주식하고 5번의 파생 상품 이거는 자세히는 보지 않고 그냥 주식 어느 요건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된다. 이렇게만 간략히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하기에는 실익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 39페이지 쭉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4번 44페이지 기타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 첫 번째 나온 게 뭔가요? 첫 번째 나온 게 영업권. 영업권인데 무슨 영업권이요? 자, 제목을 보시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과 함께, 그죠? 사업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업에 사용. 그러니까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과 함께.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지 영업권만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제3자 상대방의 양도를 하면 그거는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고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영업권이 대상 자산이 된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박스를 보면 보세요.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밑에는 점포임차권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면은 이거는 어떤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죠. 양도세. 그죠? 근데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고정자산이 아니면, 그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그런 게 아니면 이거는 그때 양도한 영업권은 뭐다? 어떤 세목으로 분류를 한다?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해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고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도 하겠죠.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요. 그죠? 이건 좀 잘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되느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안 된다는 거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쭉 열거된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이거든요. 비정형적인 소득, 일시우발적인 소득이란 말이에요. 계속적이지도 않고 반복적이지도 않고 이럴 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45페이지에 가시면 박스 밑에 점포임차권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받는 경제적 이익, 즉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으로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죠? 권리금. 권리금 뭐라고요? 이것도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그죠? 그래서 권리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필요 비율을 얼마를 인정해 줄 건지 뭐 70% 이렇게 뭐 70% 뭐 60% 이제 해마다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니라 기타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45페이지 반가로 2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 그러니까 뭐 골프 회원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용권, 회원권 및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말한다. 콘도,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자주 가는 콘도, 그 다음에 뭐 골프 회원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배타적 이용권. 한국말인데 조금씩 어려워요. 아이고, 배타적 이용권, 배타적 이용,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배타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콘도를 놀러 갔어요. 콘도 가서 이제 뭐 1004호에 묵어요. 예를 들어서 1004호에 이제 투숙을 하면 이렇게 이 객실에 묵으면 친구 한 4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친구 4명이서.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 콘도에 2박 3일 동안 머무르면 2박 3일 동안 우리 4명만 쓸 수 있는 거죠. 별도의 친구가 또 오는 거는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그럼 4명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렇게 쓰는 요 기간 동안에는 어떤 다른 사람이 이 1004호에 들어와서 이용할 수가 없죠. 그죠? 그걸 갖다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배타.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배척. 그죠? 뭐 부한말 시대에 뭐 서양 세력을 배척한다 그랬죠. 척화비 뭐 그런 거. 그 배타야, 배타적이라고. 배타적. 그걸 갖다 배타적 이용이라고. 배타적 이용. 이해되세요? 뭐 당연한 거예요. 배타적 이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콘도 회원권이 있으면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지정하는 날짜에서도 뭐 이제 이 사용료를 좀 더 할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렇게 특정성 이용권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주식 3번 특정 주식 잘 보세요. 이건요. 아까 앞에 있는 주식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렇게 상장 주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건 좀 달라요. 부동산 등의 보유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 주식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그 업종의 특성상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인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죠? 법인이 있는데 어느 일정 비율 이상의 부동산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그 법인의 자산이 부동산이거나 그런 법인을 전체 법인 중에서 그 법인만 딱 지금 한정한 거예요. 범위를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교재 내용 읽으셔야 됩니다. 전체 법인이 아니고요. 전체 그 자산 중에 어느 일정 비율 이상인 그 법인, 부동산이 일정 비율 이상인 법인 아니면은 상당 부분 있는 법인. 그 요건에는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법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외형상으로는 주식을 양도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고 주식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법인이면은 그 주식을 통해서 법인을 지배할 수가 있고요. 법인 명의의 이런 자산이 있다면, 제가 다시 그림을 설명할게요. 얘는 BS예요. 재무제표예요. 재무상대표예요. 그럼 자산이 여기 나오잖아요. 자산. 뭐 토지, 건물, 뭐 회원권 쭉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산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부채가 있고 뭐 자본이 있고 한다 하면은 내가 이제 주주라면 뭘 통해서? 지분을 통해서. 그죠? 지분을 통해서 이 회사를 지배를 하죠. 지분을 통해서 주주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법인은요. 그럼 이 법인을 지배한다는 거는 결국 그 지배권이 이 자산 여기도 미치는 거죠. 이렇게 미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향력이, 지배력이. 근데 내가 이 주주가 이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하면은 결국 자산 중에 부동산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이 지배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넘기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넘기는, 부동산에 상당한 권리를 넘기는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 둘셋 방가로 3번 특정 주식 그 밑에 따라서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특정 주식 또는 부동산 과다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타 자산 양도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정 주식이 뭐냐? 보면 요건이 나와요. 요건. 그 요건을 좀 아셔야 돼요. 특정 주식 보면은 특정 주식 어떻게 되어 있죠? 과점주주. 페이지 45페이지 맨 밑에 과점주주 요건 밑에 보면 주식 등의 합계액이 몇 프로? 100분의 아니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이에요. 100분의 50을 초과해요. 이상이 아니고 초과하기 때문에 50% 더하기 1주면은 50% 더하기 0.001 하여튼 50%만 초과만 하면 과점주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50이에요. 50%. 이때는 이상이에요. 이상. 초과가 아니고 부동산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초과 이상이고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도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했을 때 100분의 50 이상을 그죠? 양도했을 때 그때는 주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 그죠? 특정 주식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책에는 교재가 쭉 내용이 45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엑기스만 딱 뽑으면 이게 요점이에요. 요점. 특정 주식이란 이렇게 어떤 부동산이 많은 법인인데 어떤 비율로 해야 되냐면은 과점주주가 그죠? 부동산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했을 때 그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46페이지 동그라미 4번 양도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한 번에 100분의 50을 다 양도할 수도 있지만 뭐 10%, 20% 이런 쭉 해서 이제 여러 차례 나눠서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동그라미 4번 과점주주가 주식 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수차례 걸쳐서 양도하는 경우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 양도를 하는 날로부터 소급할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해당 범위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경우에 적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주들이 이제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가 만약에 A, B, C, D 쭉 있다고 D 정도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네가 다 과점주주예요. 어떤 이제 경제적 특수목적 관계로 다 얽혀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과점주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10% 팔았어요. 그죠? 그럼 뭐 50% 안 되니까 뭐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또 이제 10% 팔았어요. 아니 15% 팔았어요. 그리고 또 C도 15% 팔았어요. 이때까지 문제 안 생기죠? 요거 때문에. 근데 D라는 사람이 10%를 판 거예요. 그럼 딱 걸리죠, 50%에. 이랬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과거 소급에서 요 기간이 3년 이내에, 3년 이내여야만 돼요. 3년 이내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면 이때 이 사람이 판 거 전체 다 적으니까 과점주주 한꺼번에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50% 한꺼번에 넘긴 걸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점주주가 주식 등을 과점주주 외의자에게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과점주주 Ab씨가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도 적용이 된다. 문구 이해되세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자산총액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시가 기준이 아니고 다 자산, 장부가에 북밸류로 기준합니다. 북밸류 기준이에요. 다 북밸류 기준 하시고,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특정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할 거는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이에요. 부동산 과다 법인. 특정 주식이고,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요건이 조금만 좀 달라진 거 요건이. 그러면은 부동산 과다 법인. 이거 어떻게 되냐면 봅시다. 교재 47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4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과다 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때가 부동산 과다 법인이라고 보냐? 어떨 때는 이런 조건이 되면은 특정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떠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부동산 과다 법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부동산 비율이 얼마? 80이에요. 80%.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80%. 그죠? 그 다음에 업종이 있어요. 업종. 페이지 48페이지 보시면 업종, 골프장, 스키장 뭐 이런 것 등이에요. 업종. 그죠? 업종이 있고요. 이런 거를 양도했을 때, 그죠? 양도했을 때요. 여기랑 조금 뭐 비슷한 것 같지만 결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 업종, 그죠? 여기에 됐을 때 여기서는 과점주주 여기 있어서 요거 과점주주가 어떻게 양도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법인의 주식을 한 주라도 양도한 경우에는
한 주라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랑 조금 결이 다르지만 훨씬 이게 더 타이트한 규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 차이점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차이점. 특정 주식이냐 아니면은 과다법인 주식이냐. 과다법인. 그죠? 과다법인 주식이냐. 부동산 비율이 얘는 80. 얘는 50. 그죠? 업종 제한 있어요. 그죠? 업종 제한. 어떤 업종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주라도 양도하면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통과하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파생상품도 이거는 이제 파생상품이라는 것 자체 정의부터 아셔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